자, 그럼부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제 그 완전 중앙정부, 완전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짝짝꿍. 네 번째는 정부와 민간 부분이 서로 짝짝꿍. 다섯 번째는 순수 민간 부분인데 각각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입니다. 이 중앙정부는 오늘날의 복지국가에서 중앙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달 체계에서 중앙정부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 의료나 교육 서비스와 같은 것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공재에 대해서는 이미 2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재는 어떠냐면은 민간 부분이 맡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민간 부분이 맡기를 꺼려하니까 또 결국 중앙정부가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이제 재화나 서비스는 대상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람이 적어서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이제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기술적 측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이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그 전달 체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전달 체계는 또 문제점, 즉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역시 이제 한두 개만 설명을 드리면 이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중앙정부가 하니까 여러 개를 이제 수급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수급자들의 선택을 다 이렇게 일일이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정부 조직은 이제 관료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에 대해서 이 중앙정부가 빨리빨리 그 이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중앙정부니까 이런 이제 저 지방이 보면 이제 지방마다 각각 고유의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런 욕구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중앙정부는 대응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그런 거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전적이죠. 정부 대전 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지금은 세종시로 갔지만 그 과천의 이거 정부 종합 청사입니다. 지금은 세종시로 이제 이전을 했죠.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정부인데 오늘날의 경우에 보면 이렇게 지방정부가 재원까지 담당하면서 완전히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즉 지방정부가 이렇게 재원까지 이제 돈까지 자기가 책임지면서 이렇게 그 전달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지방정부가 그 담당하는 그 전달 체계는 장점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당연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그런 것보다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앞에서 이제 말한 것과 이제 뭐 대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이게 지방 정부가 하게 되면은 지방 정부들 사이에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앙 정부에서 하게 되면 중앙 정부가 이제 다 몰아서 하니까 경쟁이 안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지방 정부가 하면 A 지방 정부하고 B 지방 정부하고 서로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잘하려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급여를 하니까 급여의 그 가격도 낮아지고 또 질도 그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 정부의 이제 문제점은 이게 보면 이제 그 한두 개만 역시 설명을 해보면은 그 지역 사이에 이제 불평등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 정부가 담당하니까 A란 지방 정부하고 B란 지방 정부 보니까 A란 지방 정부는 잘하는데 B란 지방 정부는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재정이 취약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방 정부하고 B란 지방 정부하고 서로 차이가 이제 크게 나니까 이 저 잘 안 되는 지방 정부는 괜히 사람들이 어떤 소외감 같은 거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 이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가 통합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에서 가지는 효과가 적다는 것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신발을 사서 이제 빈곤층한테 나눠준다고 할 경우에 중앙정부가 전체 신발을 사는 것보다 이 지방정부마다 이렇게 신발을 산다고 할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제 전체 중앙정부가 사는 것이 아무래도 물건량이 훨씬 많으니까 가격이 싸겠죠. 그 이제 단가가 싸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전달 체계가 그 규모의 경제가 가지는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근래 들어서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전 광역시 그러니까죠. 대전 그러니까 하나의 지방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 체계입니다. 그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짝짝꿍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주요한 형태는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일부 보조를 해줍니다. 그 대신에 중앙정부는 그럼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돈을 대주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간섭을 하느냐?
바로 그것이 이제 고상한 말로 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제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고 치면은 이 중앙정부가 이제 지방정부에 이제 돈을 주고서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규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돈을 줄 테니까 뭐 프로그램을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라, 또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간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지방정부가 이제 중앙정부에 이제 돈을 받아 먹으니까 이것은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부는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다 해당되는데, 정부와 민간 부분이 혼합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사회복지 급여는 이제 정부와 민간 부분이 혼합 체계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이제 민영화, 즉 이제 이 공적 영역에서 민간 영역으로 넘겨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와 민간 부분이 서로 짝짝꿍하는 그런 것이 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하고 이제 민간 부분이 같이 할 경우에 이제 장점은 시장 원리, 즉 이제 민간 부분은 시장 원리를 활용하는데, 그런 거 시장 원리가 가지는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냐면 이렇게 효율적이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융통적인 거,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고 빨리빨리 이제 거기에 대처하고 대응하고 융통성이 있는데, 그런 거 시장의 이게 장점인데, 그런 장점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반면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 공공재 성격을 갖는 물품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공재라는 것은 민간 부분에서 제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이 끼니까, 민간 부분은 공공재 같은 것은 맞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민간 부분이 끼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가 단독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공공재 성격의 재화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순수한 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오늘날의 복지국가에서 운영하고 재정을 이제 순수하게 민간 부분이 책임지는 경우는 매우 이제 드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민영화 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전달 체계에 관한 부분을 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전달 체계는 행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사회복지사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 않다가 근래에 들어서는 가끔 또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또 쉬었다가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